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보낸 오늘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MBC 경남에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제시장 후보자들과 함께합니다. 세계적인 조선사가 있는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누가 위기의 거제시를 구할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의 비초청 대상인 기호 6번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연설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제 시민 여러분, 서일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도 함께하십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거제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립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후보 서일준입니다.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하였습니다. 우리 거제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난개발과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로 인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인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을 우리 거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서투러가 있는 관광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 공원이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광용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거제시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변광용입니다. 저 변광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거제를 바꾸고 새로운 거제를 만들어 갑시다. 조선산업 반드시 살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KTX 조기 착공과 저도 반환 등을 통해 거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천만 관광도시 거제를 만들고 복지와 교육, 문화가 함께 커가는 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변광용과 함께 새로운 거제, 희망의 거제 만들어 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번에는 정부 지원 확실히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시장 변광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계속 유입되던 인구도 어느새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거제시의 지역 경제가 몰락하고 지역민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조선산업에 대한 해결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변광용, 서일준 후보의 순서로 듣겠습니다. 먼저 변광용 후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산업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조선산업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시장 후보인 저 변광용이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선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RG 발급입니다. 선수금 반환 보증을 서주는 정부 금융권에서 이 RG 발급을 원활히 해주어야 우리 양대 조선소가 수주를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변광용 시장이 되면 RG 발급을 정부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양조선소가 RG 발급을 원활히 받아서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LH가 참여해야 됩니다. 명실상부한 국가산단답게 LH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승인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산단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거제의 100년대계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가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박 해양자율 운항 시스템 그리고 가스, 오일, 실정 연구단지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산업을 유치를 통해서 거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저 변광용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조선산업에 대비한 새로운 거제의 관광산업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서일준 후보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식당이나 상가를 방문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테이블밖에 손님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거제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 거제 경제의 회복의 핵심은 조선 수주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주팀과 함께 수주전에 나서겠습니다. 해외 선박 발주사에게 교육과 주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거제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RG 발급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금융기관 등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거제 경제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우리 거제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이 우리 거제의 새로운 먹거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영업자, 실직자,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 등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의 아픔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서민 경제부터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은 2분을 드립니다. 후보마다 한 번의 발언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변광용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일준 후보 질문해 주시죠.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되어야
우리 경제, 우리 거제 조선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야당 시장이 되어도 우리 26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께 우리 고향 대통령이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하면 충분히 사안에 따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벤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묻고 싶고요. 조금 전에 거제 미래를 위해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LH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언론 보도입니다. 우리 변광용 후보님께서 2014년도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사공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입장 차이가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뭔지 왜 생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서 후보님 질문 고맙습니다. 집권 여당 시장의 힘을 우리 서 후보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을 만났고 해양수사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해양 플랜트 산단 LH가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집권 여당 시장 후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장 되면 우리 정부 여당 물론 건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권 여당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산단 우리 서 후보께서는 지금 이대로 지금 초안대로 추진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의 그 해양 플랜트 산단 안으로서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재 안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내용을 더 보완을 해서 성공시키는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되고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LH 정도는 참여를 해서 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사공만이 당초에 해양관광단지로 추진이 됐을 당시에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국 산단이 추진이 될 때는 내용이 보완되고 그리고 더 치밀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재검토를 주장해 왔었고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보완한 LH 참여와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성공시키는 국가산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변광영 후보가 질문을 하고 서일준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질문 1분 30초, 답변 2분입니다. 변광영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서 후보님께서 먼저 그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국가산단에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는 업체 수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 그리고 그런 지금 업체들의 재력 상태가 어떻는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런 업체의 규모라든지 재정 여건상 지난번에 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5천억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국가산단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국가산단을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업종 그리고 해양 플랜트가 만약에 업황에 따라서 좀 저조해졌을 때에 그 대안으로 또 어떤 산업 유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빈약한 현재의 안을 어떻게 추진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건지 시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서 후보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우리 벤 후보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대해서 LH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처음 시작할 때 LH에 간곡히 권유를 했지만 LH에서는 고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재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참여 업체 수를 물었는데요. 28개 업체입니다. 저는 이 업체들과 금융권,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우리 거제 경제가 평상시처럼 과거처럼 잘 나가고 있다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해서 해양플랜트 산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거제 경제는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없다면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고 거제는 버려진 땅이 될 겁니다. 우리 배농 후보님 말씀처럼 LH에서 시작해서 6, 7년 뒤에 분양을 해서 그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되면 우리 거제는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H 재검토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토론 주제는 서로의 자질 검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변광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서일준 후보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서 후보를 지칭하며 거제시장 만들기 위해서 부시장을 2번이나 내려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우리 거제시를 자신들의 어떤 정략의 대상지 실험 장소로 삼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4년 아니요, 짧게 답해 주십시오. 짧게. 저는 2014년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제 주도권이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답변도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물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짧게 제 답변하는 시간이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예. 공무원 인사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만 한 게 아니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우리 권민호 시장님이 자, 같이 서 후보님 예의를 회의에서 지켜주십시오. 한 그런 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 후보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건 제 주도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서 후보님께서는 부시장으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 아파트값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들을 하시던데 혹시 아파트 인허가 부분에서 부시장 결재가 없어도 시장 결재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 답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아파트 없고요. 허가 해낭입니다. 아니 설명할 제가 시간은 근무할 없고요. 때 아파트 허가 설명할 2014년도에 시간은 나간 없고 겁니다. 결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결제한 걸 지금 설명을 아니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결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권민호 제 시장님 계실 주도권입니다. 때 서 후보님 이렇게 예의를 좀 아파트가 지켜주십시오. 다 나갔는데요. 예, 서 후보님 예의를 제가 좀 근무를 지켜주십시오. 할 때 2013년도에 916세대, 서 후보님 2017년도에 서 후보님 예의를 좀 883 지켜주십시오. 이거 제 세대. 주도권입니다. 이 사회자님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2만 2천여 세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됐습니다. 근무할 때는 한번 보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서 후보님, 네, 제가 주도권 어떻게 했는지 토론이니까요. 잘 알 수 네. 있을 겁니다. 서 후보님, 예, 이거 제 주도권인 거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고 토론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서 후보께서 아파트 인허가에 다 결재를 하면서
지금 거제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든 게 다 전임 시장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넘기는 것은 자칭 행정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후보로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 행정 전문가 그리고 시장 정도의 어떤 각오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새롭게 잘해보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지는데 다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 후보께서 지난 2013년 그리고 2016년 두 분의 부시장으로 이렇게 임하실 때에 풍력 발전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새롭게 풍력 발전 단지를 추진을 하자. 그때 우리 너무도 재빠르게 우리 서 후보께서는 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풍력 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풍력 단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건 또 어떤 이유인지 입장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은 진짜 풍력 단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어떤 건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배 후보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도권 토론이라는 거는 질문을 먼저 한다는 거지 답변까지 막는 게 주도권 토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력 발전은요,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서 후보님, 아시겠지만 서 후보님 이거 그 예의를 풍력 좀 발전에 지켜주십시오. 왜 시민들이 서 후보님을 예의 없는 MOU를 사람으로 예의 없는 후보로 이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MOU를 토론- 체결했는지는 토론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당에 계시는 민주당에 계시는 주도권 토론이란 거는 시장님께, 주도하는 사람이 시장님께 한번 통제를 할 수가 여쭤봐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 후보님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토론 룰에 따라서 룰을 지켜야지 이렇게 아파트 허가에 대해서도 자기 다시 발언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빨간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님. 서 후보님께서는 시장 출마를 위해서 부시장을 그만두셨습니다. 부시장은 경남도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그만두셨다면 우리 아까운 시비가 2억 원에 달하는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더 지나지 않은 불과 20여일 후에 거제시에서 퇴직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비로 명예퇴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 후보는 퇴직하고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시장으로 하는 기간 동안 사전 선거운동 한다라는 의혹들에 항상 시달려 왔었고 그래서 행사장 자주 찾아다니면서 즐겨 부르시는 안동역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시정보다는 사전 선거운동에 더 관심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2번 하면서 과연 우리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거제시 시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얼마나 전념을 했느냐 시민들은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에서 퇴직을 해서 깔끔하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깔끔하게 도에서 퇴직을 해서 도비로 명퇴수당을 받고 거제시 예산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는 후보님께서 참 공직에 대해서 참 모르십니다. 저는 공직을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거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제에서 시작해가지고 20몇 년 전에 제가 서울로 갔는데요. 그때 갈 때 퇴직금을 받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한 데서 퇴직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군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네요. 공직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 서부님 같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참 부끄럽습니다. 부시장이란 직위는 도에서 인사관리라는 도의 자산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준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8분인데 주도권 토론이지만 답변할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예, 토론입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네,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서울준 후보 시작해 주시죠. 변 후보님,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제 공보물 사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획사에 그 자료를 맡긴 것 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캠프의 허락을 받아서 사진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용만 전달해주고 사진 선택은 제작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보물이 기획사 명의로 나갑니까? 우리 변강용 후보님 명의로 나갑니까? 변강용 후보님 명의로 나가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답은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서부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사소한 부분을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부분에 있어서 참 조잡을 많이 느끼구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작권법이 사소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최소한 거제 시장이 되려면 저작권법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되면 저작권법 정도는 사소하게 여기고 어길 생각이 있습니까? 사소하다고 말씀드린 알았습니다. 적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무슨 사진인 거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시죠? 예, 제가 유권자들한테 뜨겁게 아주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퇴근 시간을 맞이해서 변 후보님 우리 맞습니까? 시민들한테 수고하셨다라고 뜨겁게 인사 올리는 사진입니다. 뜨겁게 한다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현 시버스 날 사거리입니다. 가드레일 위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거제시장 선거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SNS에 보면 이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슬슬 우리 서부님께서 네거티브를 시작하시는군요. 예, 물론 그런 분들은 서 후보님 지지자들이겠죠. 지지자들이겠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서부님께서 이제 서서히 네거티브를 시작하시는구나. 저는 끝까지 정책 선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부님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질 검증입니다. 이건 자질 검증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거제시장이 아무리 급하지만 아무리 유권자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이걸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변 후보님과 같이 우리 선거전을 한다는 게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이 사실 말고도 우리 변 후보님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네거티브는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는 후보 치고 이걸 어떻게 이기는 네거티브를 후보를 보지를 봅니까? 이건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로 나아갈 것이고 변 후보님, 제가 시민들은 정책 질문을 안 대결에 손을 했습니다. 떠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안 했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의는 이럴 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사안을 벤 후보님께 여쭤본 거는 거제시장 자리는 공직자로서 또 우리 거제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리로서 우리 1,200여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분이 저작권법을 사수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드레일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것, 인도에 차를 주차하는 것, 이걸 네거티브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보고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제 부시장을 하면서 제가 아파트 허가를 2013년도에 제가 근무할 때입니다. 916세대밖에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서일준 후보가 있을 때는 아파트 허가가 굉장히 통제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10몇 년을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자들을 설득을 해서 그걸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심도 반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심도 반환의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감정과와 공시지가가 평평하게 국방부와 협상 과정에서 있을 때 제가 마지막 주자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공시지가 12억 원의 지심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벤 후보님께서 맹태금이 아깝다고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지심도가 최소한 수백억 정도는 되는 가치인데 단 12억 원에 가져왔다는 것은 맹태수당을 보상금을 매덕 더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 부시장이 어느 부시장이 저만큼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저 다음 부시장 어느 분이 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명균 부시장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부시장은 적어도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거제의 현실 부시장 책임 없습니까? 자신은 책임 없다. 전임 시장 모든 것들이 책임 있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자세고 참 비겁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적어도 시장이 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더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후보 모든 게 다 전임 시장이 책임이다. 나는 권한이 없었다. 부시장은 권한이 없었다. 그걸 부시장 왜 합니까? 두 번씩이나.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3장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후보들에게 드릴 개별 질문이 들어있는데요. 한 분씩 직접 선택을 하시면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일준 후보가 질문을 선택해 주시죠. 1, 2, 3번이 있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네, 2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2번 질문입니다. 전국 대다수의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대학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제 지역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인 거제대학교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거제에서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인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제 지역의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과 육성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립니다. 예, 인구 26만 규모의 도시치고 4년제 대학, 종합대학이 없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거제가 거의 아마 유일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의 내용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지만 우리 거제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중에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2,300~400명 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20살만 되면 우리 부모님 곁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대학 입학 정원이 450여 명에 불과합니다. 2,000여 명이 대학을 위해서 거제를 떠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거제는 반드시 4년제 대학이 필요하고 종합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학교 당국과 교육부를 찾아가서 4년제 대학을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거제에 종합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광영 후보가 선택해 주시죠. 1번과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예, 기호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 질문을 선택하셨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 사국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 자본으로 추진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지역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입니다. 또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도 염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단은 성공이 목표여야 합니다. 성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서 후보께서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하는데 시민들 기만하지 마십시오. 행정전문가라고 자칭 자부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참여하겠다고 하는 28개 업체의 내용을 찬찬히 보십시오. 재력 조달 어렵습니다. 28개 조그만 업체들이 어떻게 5천억을 조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서 후보께서는 28개 업체들이 5천억을 조성을 해서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돈이 뿌려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저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국가산단의 이름 걸맞게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LH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국가산단인데 민자 추진 방식으로 SPC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하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로서는 입주업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LH 참여시키고 분양가를 대폭 인하시켜서 성공시키는 국가산단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위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대안으로 관광산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후보당 1분 30초의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은 2분을 드립니다. 후보마다 한 번의 발언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영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서일준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광영 후보 질문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우리 둔덕에 피양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고려의 문화, 유산, 아주 소중한 고려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것이 둔덕면입니다. 저는 이곳 둔덕을 고려 역사를 재현하고
그리고 복원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려촌 그리고 고려 역사를 재현하고 복원하는 고려촌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촌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려의 당시 수도였던 북한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남북 교류를 거제시에서 시작하는 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부님 이 둔덕면 고려사, 고려면 계층 관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리고 개성시와 북한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역사적인 흔적을 서로 공유하는 고려의 개성, 고려의 둔덕, 거제, 개성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이거 거제에서 트고 싶은 저의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세사회, 현대사회에 아픔이 있는 흥남 철수작전에 아픔이 있는 우리 거제 전체와 흥남시 지역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말 세계 평화에 큰 축이 되는 그런 관광 스토리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많은 분들이 통영하고 비교를 하면서 통영에서 머문다. 거제는 서쳐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의 문화관광 체육국장을 지냈습니다. 통영이 거제보다 많이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통영이라는 도시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의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와 통영의 차이는 브랜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를 정말 풍경만 아름다운 거제가 아니고 역사와 스토리,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그런 가치관광,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거제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두 분의 대통령님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거제 신혼여행 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변광용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준 후보 질문해 주시죠. 관광산업.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변광용 후보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굉장히 다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변 후보님 공약집에 보면 모노레일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와hen부터 해군강까지 모노레일을 건설을 해서 사업비가 2천억 정도 투입을 해서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회수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총 길이가 18km입니다. 18km는 모노레일 평균 속도를 감안하면 2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모노레일을 타시는 분들이 최소한 시간이 30분 정도 되어야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수보님 고맙습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을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와연에서 해강까지 천혜의 절경을 가진 거제의 자랑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름 성수기철 되면
그쪽 도로가 마비 상태입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기존 도로가 수용하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이 짜증을 내고 체증으로 인한 비용 지출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제 관광, 천만 관광 거제 도시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관광 시설들을 어떻게 요소에 배치해야 되냐를 고민을 하면서 그래 YN에서 해경항까지 바다 절경을 쭉 구경하면서 시원한 바람도 쏘면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저희들 정책팀에서 그리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km 정도의 2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이 되고 실제 그 모노레일이 가동이 될 때는 연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도 부분, 소 부분님께서 말씀하신 속도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곳곳에 정차할 수 있고 그리고 곳곳에 또 성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은 2시간의 시간 그리고 30분 말씀하신 30분의 그런 적정 타임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동 쪽에서 성하차할 수도 있고 도장포 쪽에서도 성하차할 수도 있고 양화점에서도 성하차할 수 있고 이런 성하차 구간을 확보를 하면은 얼마든지 시간적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시장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이 모노레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8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번 토론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이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 질문만 계속 하시면 토론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준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병강용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공약 중에 보면 조선해양 엑스포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 엑스포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저희 거제시에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님 말씀이 일단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하고는 겹치지 않게 저희들은 조선, 해양, 관광을 특화한 엑스포를 추진하겠다라고 건의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 바로 주무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이 조선해양 엑스포를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건의서라고 했는데요. 예, 건의서입니까? 제안서입니까?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행정에 경험이 없으시네요. 건의서하고 제안서를 구분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 그런데, 표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은 언제 하시죠? 예, 부산은 2030년에 엑스포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서후보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흥묘백묘론을 말씀하시던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산만 많이 끌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참 조금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당이 이 돼야 엑스포를 흥묘백묘가 아니고 파란 옷이 돼야 더 예산을 많이 끌어올 아니 수 있고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엑스포 시장이 아니, 되면은 자유한국당 시장이 되면은 할 수 없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시장이 되면 저는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발벗고 뛸 것입니다. 그 2030년에 부산을 하고 그 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할 수 있습니까? 부산 엑스포가 등록 엑스포입니다. 혹시 우리 엑스포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서 의원님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아니, 저한테 알고 계십니까? 예,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가 있고 그리고 인정 엑스포가 있습니다. 자, 2030년 예, 그래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그럼 부산 엑스포 인정 전에 엑스포입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부산 엑스포는 종합 엑스포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조선 해양 관광을 특화시킨 그런 인증 엑스포를 추진을 하고 제일 유리한 점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부 장관, 김경수 도지사 다 같이 정치하고 소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엑스포 하나 우리 서부님께서 말한 에이펙이 더 어렵지. 저는 엑스포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가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예. 우리 취임하자마자 바로 부산 엑스포 전에 특화된 조선 해양 관광 특화된 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인증 엑스포입니까? 인증 엑스포로 추진할 겁니다. 인증 엑스포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지금 시기가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 시기도 검토를 안 하시네요. 시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그 시기는요, 2028년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40년이 지나야 우리나라에서 등록 엑스포건, 인증 엑스포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부산 엑스포가 2030년 유치 준비를 해서 우리 금년 4월 30일 날 타당성에 통과를 했는데요. 부산이 2030년에 하기 때문에 2030년 전에는 등록 엑스포는 할 수 없고요. 인증 엑스포는 2023년에 아르헨티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이나 2028년인데 이거는 내년에 결정되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2030년에 등록 엑스포를 한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잖아요. 2030년에 부산에서 유치를 하면 2040년 정도가 돼야 되고 부산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부산에서 다시 재도전을 할 건데요. 2035년에 재도전을 하면 우리 그제는 2045년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비일공짜 공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시기 정도는 따져보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배현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우리 그 서부님 이 30년 공무원 경력을 이게 자랑하듯이 이 계산 그리고 이 통계 확실히 관료적인 그런 어떤 냄새가 풍겨나는 것 근데 같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시네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관료적인 사고가 과연 이 기회에 거제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거제는 창의적인 발상,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부님께서 아르헨티나 예를 드시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를 예를 드시는데 핀트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종합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과 해양에 특화된 엑스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 인허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언론 국내 보도에 따르면 엑스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변 후보님 예.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해수부 장관 만나셔가지고 엑스포 유치는 BI 국제박람회 기구에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조금 있습니다. 전에 인증 엑스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 방금 또 바로 말을 바꿉니다. 종합 엑스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합 엑스포는 저는 종합 엑스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좀 잘 듣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부산이 종합 엑스포고 저는 조선 해양에 특화된 엑스포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 엑스포라는 것도 없고요. 특화된 엑스포도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록 엑스포와 인증 엑스포가 있는데 특화된 엑스포는 인증 엑스포입니까? 등록 엑스포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증 엑스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제별로 엑스포가 등록이냐 인증이냐는 하고 그다음에 주제는 다양하게 조선해양이 될 수도 있고 여수가 바다를 주제로 해서 엑스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서부님께 좀 착오를 일으키신 모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인정 엑스포는 2027년, 8년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제서 엑스포를 하려면 2040년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네,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광용 후보 주도 아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8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우리 서부님 이 질문에 제가 많이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참 우리 예리한 질문 우리 서부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그러면 또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한번 또 우리 서부님의 이제 공약 중에 야 이거 너무 후맹랑하다 이게 실행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가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라는 현수막들을 이렇게 거셨던데 거가대교 우리 거제 시민들 부산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실제 교통편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통행료 부담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통행료 인하 운동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통행료를 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여의치 못한 그런 사실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갑자기 서부님께서 경남도에 계실 때에 아마 그 건설국장도 하셨고 도로 관련 그 업무도 아마 맡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거가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우리 서부님 아무리 좀 이거 뭐 전세가 좀 불리하고 뭔가 이 표심을 좀 얻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욕심은 내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약이란 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과연 이 실현 가능성 부분을 고려를 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하셨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잠깐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정말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 원이 우리 변호사님한테는 싼 요금인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그제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이 만 원의 통행료가 아까워서 창원을 갈 때 거가대교를 타지 않습니다. 통영 고성을 둘러가는 게 서부님 현실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간 뺏기 하면 저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좀 저는 조금 전에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짧게 저는 시간 장치 쓰시면 안 되고 경상남도에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할 때 도로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행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부님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가대교 그런 통행료 예의를 좀 문제는 지켜주십시오. 예, 서부님. 아까 저보고 시장 되는 사람이 법 얘기하셨는데 이 토론 예의를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분명하게 제가 답변 이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도권을 답 안 해줬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담당하는 답 안 부서의 해줬습니다. 장이 아닙니다. 예, 서부님 답 안 그건 해줬습니다. 재정전담단이라는 데서 하고 저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하는 부서의 국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시네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지금 답을 질문 계속 막고 드리겠습니다. 있잖아요. 두 제가 번째 다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대 4년대를 승격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던데 서버님 아시다시피 거제대 4년 성격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총선에 김기춘 당시 검찰총장 출신 후보가 신한국당인가 후보로 나왔을 때 4년제 승격시키겠다라고 공약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후보들, 시장 후보들 모든 후보들이 다 이 거제대 4년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부님께서 거제대를 4년제로 승격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거제대가 4년제로 성격을 시켜서 거제의 유일한 4년대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고 그리고 그 거제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그렇게 학교가 커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언제 그러면은 4년제 우리 서 후보님이 시장이 되신다면은 임기 내에 4년제로 승격시키겠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 뭐 교육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실제 지금 거제대학의 현재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4년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4년제 성격은 비현실적이고 크게 메리트도 없다. 저는 그래서 거제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추진하겠다. 거제대학을 도립대로 추진을 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부모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여주고, 그리고 덧붙여서 거제대학을 좀 더 나은 적정 부지로 이전을 해서 그 거제대학 주변을 대학 문화를 형성시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거제대학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도립대학 추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지역 경제를 볼 때나 학부모 부담을 봤을 때나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4년제 대학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하시면 들으세요. 말을 막지 서우님이 마시고. 스타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릿느릿하면서 시간을 끄니까 그럽니다. 시간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거가 대교 통행료 문제를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감상감사 청구에서 8,000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감상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재구조화 해가지고 연간 672억 원의 통행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충분히 반값으로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국도를 승격을 해서 추진을 하면 충분히 재정도로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저는 이 공약을 우리 다음 국회의원 총선 공약, 차기 대통령님 공약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거제대학 말씀하셨는데요. 제 시간을 거제대학 좀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거제대학 제가 최근에 거제대학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4년제 대학을 승격시킨 것을 서우님 설명을 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예, 서우님, 제 시간 54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성격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이펙 부분, 우리 서우님께서 에이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또한 그가 되게 통행료 무료화와 비슷하게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공약 아니냐는 게 시민 다수의 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에이펙 회담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야당 시장이 만약에 됐다, 과연 정부에서 쉽게 해주겠습니까? 제가 에이펙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죠. 흑묘 백묘령 말씀하셨는데 파란 옷과 빨간 옷이 지 잡는 속도가 틀리고 힘이 틀립니다. 파란 옷이 지를 잘 잡지 지금 이 시기에 빨간 옷이 어떻게 지를 잘 잡겠습니까?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변광용, 서일준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지금 거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저 변광용,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드시 거제 경제 살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확실히 끌어와서 거제 경제 발전에 쏟아붓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있는 시장 후보 저 변광용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고향 거제 저 변광용에게 압승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저 변광용 시장이 원팀을 이루어 거제의 곳곳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건강하고 지속 성장하는 거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소통하는 시장, 편한 시장, 격이 없는 시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유한국당 서일준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바다가 고요하고 조용할 때는 선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닥쳐오면 정말 유능하고 베테랑 선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큰 파도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장이 필요하겠습니까? 30년 행정에 면사무소 국업부터 청와대 총무이사팀장, 경상남도 국장 2번, 고양 부시장 2번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서일준이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희망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6번 대한애국당 박재행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대한애국당 후보 박재행 인사 올립니다. 거제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용 위기 지역 지정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까지 잇따라 지정된 실정입니다. 후속 대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이렇게까지 참담한 현실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방치한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거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저 박재행 다양한 사회 경험과 사업을 일구어 오며 수십여 년의 경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지금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두 후보는 집권 여당의 권세와 공무원 근무 경력을 각자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집어 말하자면 한 후보는 때만 되면 선거에 출마만 하는 분이며 한 후보는 공무원 근무 경력 외의 다른 경험이 일천합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총체적 위기에 처한 거제를 이끌 사람은 선거꾼이나 공무원 출신보다는 숱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과 경영 능력을 키워온 저 박재행이라고 자부합니다. 중차대한 이 시기 적임자는 고도 위기 관리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를 제대로 경영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 박재행, 거제시장에 당선되면 시장급여를 반납하겠습니다. 거제시장의 자리는 오로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최전선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시장급여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뤄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조성, 남부 내륙 철도 조기 착공, 사통 8달을 위한 교통 현안, 거제 관광 발전 현안, 문화예술 융성,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안 등 굵직하고도 세세한 현안이 많고도 많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저 박재행 거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거제와 일본을 잇는 코리아 실크로드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이른바 한일 해저 터널입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된 현안입니다. 그동안 거제를 이끈다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학계 발표에 따르면 한일 해저 터널이 완성되면 39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과 2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 철도와 연결하면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거제가 국내 최대의 물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고 그 경제 효과는 거제시의 경제를 부활시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대규모 테마파크도 유치해 내겠습니다. 장밋빛 흙구호로 거쳤던 MOU 남발 따위가 아닙니다. 관광사업을 경영해온 노련한 마인드로 사업 확약을 전제로 하는 민자요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제주도에 밀리지 않는 관광거제 저 박재행이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 융성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거제의 역사와 문화 아이템이 많습니다. 이 또한 거제 관광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꽤 수준인 거제시 부서를 격상시켜 거제시 문화예술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거제는 교통체증으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룡산 맨긴 터널 예산 확보, 창원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연초 송정과 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연장 등 거제 사통 8달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안, 거제시장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각계의 뜻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제 교육 포럼을 발족시켜 여론을 한데 모으고 빠른 정책 실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의 자리는 개인의 명예욕이나 권력욕으로 도전할 자리가 아님을 압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우리 거제, 누가 진심을 다해 사심 없이 오로지 거제 시민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박재행 시민만을 생각하며 소매를 긋고 뛰겠습니다. 기호 6번 대한애국당 후보 박재행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경남과 거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거제시장 후보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거제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